전자기기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켰고 각종 척추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졌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매년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해야 할 어깨와 목 통증.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에 통증이 오고 어깨도 아프고 마비까지 오더라고요. 계속 뻐근하고 이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잘 때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뭐 한두 시간 만에 계속 깨야 되는 거죠.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어떤 부위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갈지 고민하고 엉뚱한 치료를 받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목, 어깨 부근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권용진, 김준 원장과 함께 목과 어깨의 통증이 같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경견통의 모든 것과 그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은 디스크, 그러니까 목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목을 삐끗하는 목 염자가 있을 경우, 또 우리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라죠. 그런 경우에도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십견, 어깨가 굳는 질환도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목하고 어깨는 같이 연접해 있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둘이 연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힘줄이나 인대, 근육, 뼈 같은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는 동시에 질환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경견통이라는 우리가 병명을 붙인 겁니다. 따라서 경견통을 일으킨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꼭 목, 어깨 두 군데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꼭 같이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이제 어깨 아픈 분들은 대부분은 중장년층들이 많거든요. 퇴행성 질환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어깨 주위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어깨 전방이나 후방에 통증이,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하고 어깨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체인 리액션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예.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단순히 어깨만 보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이제 날개뼈 통증도 있지만 같이 팔까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목에서 오는 건지 어깨에서 오는 건지를 감별을 하고 같이 우리가 비수적인 치료를 했을 때 더 훨씬 더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해서 하는 도수약술일 수도 있고요. 내시경을 보고 내시경 하에 이제 관절막 유리를 해줄 방법이 있고요.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뭐 주사나 프롤러 치료 뭐 이렇게 약물 치료 해보다가 안 되면 3개월 정도 보고 이제 우리 뼈를 깎아내는 견봉성 영수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깨에 힘줄이 만약에 끊어진 경우에는 힘줄을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가 없다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협착증이나 경추 추간판 탈출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막에 신경성형술, 우리 카테터를 넣어서 하는 시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목에다가 주사바늘을 넣어서 약을 뿌려주는 이제 경막외 신경 차단술도 가능하고, 외에 뭐 약물 치료나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홍희연 씨의 아침도 날씨만큼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지난주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하고 오늘 왼쪽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훨씬 나아진 통증으로 오늘 수술이 여간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목에 통증이 오고 어깨도 아프고
나중에는 팔에 이제 감각 없이 마비까지 오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목만 치료하고 어깨만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지속되고 너무 많이 아파서 오게 됐어요. 이 수술하고 난 후에 통증도 없어지고 움직이는 게 많이 수월해져서 정말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어깨 수술한 건 좀 어떠세요? 오른쪽 어깨? 많이 좋아요. 하여튼 관절 내시경 수술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경과가 좋으신 것 같고요. MRI를 좀 보시면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색깔이 좀 까만 게 정상인데 그 다음은 힘줄이 굉장히 퇴행성 변화도 있고 조금 일부분은 좀 찢어진 부분도 있으세요. 이게 아픈 지도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양쪽이 다 거의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같이 좀 해결해 드리려고 일단 관절 내시경으로 견봉을 조금 다듬는 견봉 성형술을 그때 계획을 했고,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면 요 위치거든요. 환자분 뼈는 밑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 때마다 여기 힘줄을 자꾸 건드려서 아프신 거라 그 뼈를 갖다 이렇게 원래 모형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힘줄 강화 주사도 드릴 거고,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왼쪽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관절 내시경으로 좀 치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먼저 이분도 경견통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경추 쪽에 시술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통증이 남아서 어깨 통증이 남아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MRI 소견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를 원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동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쪽 어깨 이제 며칠 간격으로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내시경은 일단 그 원인이 됐던 견봉을 좀 갈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특히 오른쪽 먼저 시행하셨는데 굉장히 경과가 좋으셨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희연 씨. 일주일 전 수술을 해봤지만 수술이 주는 두려움은 여전한가 봅니다. 애써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이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힘줄이 꼬맬 정도로 많이 찢어지진 않아서 힘줄은 찢어진 부분을 좀 다듬고 나올 거고요. 그 힘줄을 좀 계속 상하게 만드는 견봉의 골극을 조금 갈아서 다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환자는 이제 나중에 견봉이 이제 원래 보통 사람들은 평평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힘줄이 찢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수술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수술은 병변이 발생한 어깨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뒤 관절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삽입해 진행되는 수술인데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 부위까지 꼼꼼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일단 관절 내시경 소견상 회전근개가 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수술을 안 하셨다면 회전근개가 아마 파열이 돼서 나중에 아마 봉합술까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적절한 시기에 수술은 잘 한 것 같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그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이제 그 힘줄이 약해진 부분에 그 힘줄 강화 주사로 좀 그 힘줄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를 또 같이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다음 날 희연 씨의 입원실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어제 수술을 한 환자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평안해 보이는데요. 표정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없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좀 괜찮으세요? 어제 수술한 거 좀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저번 오른쪽 수술하고는 그래도 그 다음날 괜찮으셨는데 왼쪽도 괜찮으세요? 뼈를 조금 다듬고 염증을 긁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한 달 반 정도는 병원 오셔가지고 재활치료 열심히 하실 거고요. 다른 힘줄의 근육을 좀 많이 이제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특별히 이제 힘줄 더 찢어질 일도 없고 앞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많이 회복되니까 하고 싶은 거 많죠. 전에는 통증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으니까 잠 좀 많이 자고 싶고 제 취미생활 하고 싶어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의료진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권용진 원장과 김주은 원장은 협진으로 진행되는 수술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회의를 통해 수술 방향을 잡는데요. 일단 환자분은 잠 못 주무실 정도로 지금 어깨 굉장히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MRI를 찍으면서 어깨를 보니까 어깨 일단 회전근개도 좀 안 좋으시고 오른쪽은 유착성 관절낭염은 굉장히 심하셨어요. 공간이 없네요. 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만 심하진 않고요. 주사로 보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극도로 심한 뭐 통증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뼈를 깎아내고 이제 뒤에서 이제 접근해서 후궁혈제술을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염증만 가라앉아도 이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어깨를 시술 받아도 재활에 훨씬 용이하게끔 되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목어깨 같이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협진 회의의 주인공인 허경희 씨. 6개월 전부터 심해진 어깨 통증은 그 이후 목 통증으로 이어져 경희 씨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어 오늘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깨 이 지금 오른쪽에 계속 뻐근하고 이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예. 여기저기 병원에 다녔는데 그래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다른 병원을 이제 찾다가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보시면 오른쪽은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 석회가 좀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관절이 퇴행성 변화는 좀 있고 거기에 비하면 오른쪽보다 석회도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깨끗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엑스레이도 좀 오른쪽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요건 오른쪽 MRI입니다. 여기 팔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팔 들 때 쓰는 힘줄인데 그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고 견봉이란 뼈가 있는데 뼈 모양이 조금 변했어요. 뼈가 원래 끝이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새부리처럼 이렇게 모양이 좀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자꾸 힘줄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예. 왼쪽은 일단 저 힘줄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 치료를 주사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깨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도 일자목에다가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씩 다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어깨만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또 50견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치료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 보시는 원장님한테 좀 의뢰를 드려가지고 같이 치료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은 많이 안심하셔가지고요. 일단 힘줄에 염증이 좀 있으니까 염증도 가라앉히고 재활 치료 같이 좀 할게요. 따끔하세요, 따끔. 목이 좀 많이 불편하신 건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크게 저린 거는 별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저린 건 없고 이런 주위에는 통증이 있으시고 그죠? 오른쪽으로 팔도 볼게요. 팔도 좀 많이 굳어 있네.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증이 있죠, 그죠? 손 뒤로 잘 안 가죠, 그죠? 지금. 뒤로는 여기까지. 어깨는 아마 고현진 원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보시면 5번, 6번 여기에서 신경이 나가는데 신경 나가는 길목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6번 신경 자체가 어깨나 이런 데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 주위로 해서 통증, 어깨 주위로 통증이 많이 생겨요. 뗄래야 뗄 수는 없거든요. 연관관계가 항상 고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어깨하고 목을 같이 우리가 치료하게 되고 가느다란 바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휘어지는 플라스틱 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 이제 이 염증을 이 카테터가 들어가서 생리식염수하고 특수용액으로 세척을 해줍니다. 위험도 굉장히 낮고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냥 받으셔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환자분이 양쪽 어깨 통증이 심하셨고요. 또한 목에도 통증이 같이 있으셨는데 전형적인 경련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도 많이 맞고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을 찾으셨고요. MR을 촬영해 보니까 심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충돌 증후군 증상이 있으셨고 또한 그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심한 오른쪽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 그 팔을 마취한 다음에 제가 임의로 꺾어드리는 관절 수동 조작술을 시행할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셔서 주사 치료, 증식 치료라고 얘기하죠.
힘줄을 강화시키는 주사 치료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왼쪽은 주사 치료로 해결을 하고 오른쪽은 비수술적 치료, 관절 수동 조작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경희 씨. 자세한 설명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얼굴이 안정돼 보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렇게 몸이 상해버렸으나 후회도 들지만 이런 경험을 계기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경희 씨의 수술 준비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보통 이제 목에 이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경추 협착이 있는 분들한테 쓰이는 시술입니다. 경피적으로 국소마취를 목에다 하고 이제 간단한 바늘을 삽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관우를 통해서 플라스틱 카테터를 사용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부위에 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착이 있는 부위에 생리식염수 그리고 특수용액을 넣어가지고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눌려서 마비가 있거나 그런 증상은 없기 때문에 경막의 신경 성형술로 이제 비수적인 치료로 이분 이제를 치료를 해드리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생교장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도수조작술이라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경추의 목에다가 이제 시술을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행을 하고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술은 먼저 김준 원장이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이 시술은 별도의 절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소마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2-3시간 안정을 취하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준 원장의 시술이 끝나고 이제 마취가 진행됩니다. 권용진 원장이 진행하는 수술은 도수 조작술인데요. 이 치료는 어깨 마취 부분을 통해 팔을 임의적으로 꺾어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분 내외의 빠른 치료 시간과 별도의 절개가 필요 없어 간단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을 이제 팔만 마취해서 관절 수동 조작술이라고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드렸거든요. 환자분도 크게 아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관절을 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절은 충분히 이제 정상 범위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환자분 모시죠. 환자분이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옆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환자분이 이제 오십견 증상도 있지만 그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이랑 대증계 부분 파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주사 치료, 힘줄 강화 주사로 이제 주사 치료를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그 안 좋은 힘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력 강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다음 날 경희 씨를 찾은 김준 원장과 권용진 원장. 어제 수술에 관한 이야기와 앞으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협진, 과연 성공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어제 그래도 2군데 다 하신다고 좀 힘드셨죠? 예. 어제 좀 힘들었어요. 예, 힘드셨고. 그 임의로 이제 요거를 제가 임의로 풀어드렸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 근데 하기 전보다 많이 올라가죠 그래도. 예,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김 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요 시술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 꾸준히 받고 열심히 운동하셔야지 완전히 좋아지십니다. 퇴원하시고도 저하고 외래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배워야 되거든요. 예. 주사치료 조금 더 하시면 예,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네. 시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목은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참 이렇게 지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는 어제는 좀 많이 아팠어요. 첫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앞으로 안 아프고 하면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안 아픈 게 최고죠 뭐. 유난히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하상욱 씨.
한 걸음에 진료실까지 도착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수술을 받은 후 마음껏 잠을 잘 수 있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아팠는데 이게 조금씩 아프다가 이제 못 참게 되는 정도 되면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엎어져서 누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다가 뭐 한두 시간 만에 계속 깨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통증이 이제 아파요.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막 통증이 꽉 뭉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치료를 했어요. 그래 이제 마취 풀리고 할 때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굳어지더니만 또 기존에 있는 것처럼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 더 아프더라고. 수술 안 하고 어디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했을 때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술하신 지 이제 한 달 딱 됐거든요. 네. 그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이제 움직임 반경들이 많이 네.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술을 하고 하는 게 50%면 환자가 또 하는 게 50%라서 도수나 운동 치료하고 이제 어느 통증이 많이 없어지면은 본인이 이제 자가로 스트레칭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염증 가라앉으면서 크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뭐 부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다음 회에 또 뵙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분은 이제 그 왼쪽 어깨 이제 통증하고 관절 강직이 있었어요. 관절 강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올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팔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도수약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도수약술을 하고 나서 재활 치료를 이렇게 많이 잘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발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MRI를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관절막 자체가 이제 많이 두꺼워진 상태라서 이런 환자들의 이제 많은 대부분이 보면 목에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제 5번, 6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경추에 이제 협착증,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추간공 자체에 이제 협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치료 계획을 이제 목하고 어깨를 같이 결국에는 같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의 유착을 방지해주는 신경소형술을 시행했고 어깨는 도수각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관절막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관절막이 많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됐고요. 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운동 거의 이제 범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밤에 있던 통증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시술 후 상욱 씨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운동치료 시간입니다. 시술 후에는 운동치료를 통해 척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상욱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간 날이면 몸이 한결 편하다고 합니다. 시술 이후 운동치료 과정은 회복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50kg 환자에서 단순히 이제 도수약술을 한번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늘어나는 관절막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본인 스스로 조금 하기 어려워요. 이제 시술 후에 통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술 후에 환자들은 이제 운동치료, 도수를 조금 해서 이제 그 전 상태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할 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죠. 그래야 이제 일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평상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깨를 많이 써야지 우리가 어깨 탈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목 어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또한 평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다고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하고 어깨 이걸 어디 부위에서 통증이 오는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나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원인을 좀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이제 목에도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견통, 어깨 주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목하고 어깨를 같이 보는 게 원인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뭐 비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아픈데 참지 마시고요. 꼭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특정한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과 어깨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할 때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통증이 보내는 우리 몸의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말이죠.